같고요. 자, 그 다음 주제로, 예, 최근에 또, 대한민국을 뜨겁게 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미투 운동은 나도 고발한다는 해시태그에서 이제 출발이 됐는데, 자, 그리고 미투 운동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연대성을 갖고 있어요, 연대성. 그래서, 나도 고발한다, 미투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함께 연대할 것이다 라는 연대운동으로서 자, 여성들에 대한 위압적인 성폭력에 대해서 폭로함으로써 우리도 함께한다. 더 이상 우리가 보통 성폭력 피해자들이 쉬쉬하고 혼자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폭로하고 우리가 함께하자라는 연대성이 강한 사회운동의 개념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많은 계층에서 정치, 문화, 예술 이쪽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또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 시행되었다. 근데 이건 약간 우리가 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뭐가 있냐면 여기서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가 68시간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도 원래는, 자, 주 40시간이 기본이죠.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해서 40시간이 기준이고, 우리가 잔업이라고 얘기하는 평일 연장을 12시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주 52시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휴일 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일 근로가 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맥시멈으로 보면 68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많은 사용자들, 여기서 사용자들이라 하면 사장님들, 기업가들 얘기하는 거고, 이 사장님들이나 기업가들이 평일에만 국한시켜서 주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휴일 근로 16시간은 빠져버렸던 거죠. 얘기를 할 때. 근데 이거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68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있죠. 사실상 68시간. 사실상 68시간이고, 이거는 주 단위를, 고용노동부가 주 단위를 평일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평일이 아닌 휴일까지도 다 한 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해서 이젠 52시간으로 바꾸자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주당 52시간 단축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존의 것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참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이 휴일 근로 16시간이 그전에는 주 몇 시간 할 때 빠진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총 일주일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으로 바꾼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연장근로 12시에 뭐가 포함되는 거다? 휴일근로 16시간이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 52시간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은 보통 사업장의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쵸? 여기서 주 단위를 평일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다 라고 보시고, 그것을 이제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그래서 미세먼지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미세먼지가 여러분 뜻 자체가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는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쵸?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쭉 보시면 되고, 또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 정도만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윤창호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드릴게요.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는, 자, 최근에 이제 음주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사건에 대해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가 윤창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화했냐?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데, 기존의 2회 초범의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낮췄다. 1회로 낮췄고, 음주 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정도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자, 음주운전자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를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사형까지도 좀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좀 강화되었다.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윤창호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주제는요, 워라밸이라고 요즘 이제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인데요.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제 과거에는 너무 일에만 치우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반성에서 좀 출발된 개념이다라는 거고, 우리도 보통 보면 뭐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야지라는 개념이 좀 강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젊었을 때 자기 삶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좀 즐길 줄도 알아야 되고, 누릴 줄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시작이 된 게 워라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개념에서는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생 이후부터 1994년생까지를 워라밸 세대라고 명명하기도 한다라고, 어떤 특정 세대를 워라밸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워라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세 가지, myself, 나 자신, 레저, 여가,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성장,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세대를 뭐라고 한다? 워라밸 세대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KSLV-2 발사가 성공했다라는 건데, 언제쯤 성공했는지 하고, 자, 언제쯤 성공했는지 하고, 여기, 자, 18년 11월 28일 오후에 고흥에서 처음에 성공했다는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예,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 요것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성공적으로 발사를 시킴으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런 데보다 몇 번째? 10번째. 자, 이게 중요합니다. 10번째 발사체 엔진 기술 보유국이 됐다. 우리가 보통 핵 보유국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핵이 있다 하더라도 미사일 발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사체 엔진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 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